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우뚝 선 데는 몇 가지 결정적 사건이 전화위복으로 되었기 덕분인데 바로 6.25 남침입니다. 6.25 남침에 죽기 살기로 응전하는 과정에서 국군이 70만으로 7배나 병력이 늘고 한미동맹이 생기고 국군이 미국 유학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가장 선진된 조직으로 크고 드디어 1961년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국정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개발에 나서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단련된 국민들이 애국심과 조직 기울로 뭉치고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는 20세기 역사에 끼친 파장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세계 3대 전쟁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6.25는 외국에서는 승리한 전쟁이라고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6.25 때 한국인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버틴 덕분에 그 40년 뒤에 공산권이 무너졌다. 공산권이 무너짐으로써 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승리한 출발점은 1950년 6월 25일 기습받은 한국인이 이승만 대통령과 똘똘 뭉쳐가지고 공산주의의 팽창에 저항한 덕분이다. 그게 출발점이었다고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 전체를 봤어도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한국에 몰려온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6.25 때 취재하러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38년 뒤 88 올림픽 때 많이 왔습니다. 하나는 비극이고 하나는 승리의 제전이었지만 결국 갔습니다. 88 올림픽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6.25 때 피 흘린 사람들의 덕분이죠. 대한민국 국토는 피를 흘리지 않고 지켜낸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자, 이런 일에 저음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 6.25의 성격을 바꾸려고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6.25의 성격을 바꾸려면 먼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해야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사생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국군은 족보가 없어집니다. 국군은 사병집단 되는 것 아닙니까? 건국된 적이 없는 나라의 군대라는 것은 사병집단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김정은에게 김정은 앞에서 국군을 무릎 꿇렸습니다. 우리가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기가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범죄자 김원봉을 무슨 독립투사라느니 또는 한국군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다느니 하는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군의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범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조갑제TV, 조갑제닷컴이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지킨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이 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번은 문재인의 6.25에 대한 내전이라는 주장을 검증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한 연설입니다.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이라고 그랬어요. 6.25가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입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에 문재인 대통령의 6.25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남침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엔 총회에 갔으면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줌으로써 대한민국은 살았고 따라서 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다 이런 뜻은 내전이다. 즉 남북이 싸우는데 괜히 유엔군이 병력을 보내가지고 이걸 국제전으로 확대시켰다. 이건 완전히
북한 노동당 정권과 공산권의 역사관입니다. 북한을 빼고는 그런 역사관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역사 조작의 의도가 뭐냐? 국군을 사병 집단으로 내려앉히고 대한민국을 사생아로 폄하하고 그리하여 자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김정은 앞에서 고백하는 이런 게 다 일련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전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6.25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는데 문재인 정권 세력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은 김일성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마 역사를 왜곡 조작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독재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처음부터 북침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국군이 북침하였으므로 우리가 반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이게 바로 내전이죠, 내전. 남쪽이 먼저 쳐들어가고 북쪽이 쳐내려왔으니까 남과 북이 서로 싸우는 거다. 이건 내전이다. 내전인데 왜 유엔군이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문재인 씨가 편성을 한 거죠. 그런데 북침설을 한참 주장하던 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아주 우습게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놀랍게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소련을 한 10년 동안 통치했던 후르시초프입니다. 후르시초프 회고록입니다. 1964년에 소련 공산당 내의 쿠데타로 물러나서 은퇴 생활을 하면서 후르시초프는 회고록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를 미국으로 밀반출했어요. 그래서 1970년에 후르시초프 회고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탈린 옆에서 지켜본 김일성의 행태죠.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다가 1949년입니다. 퇴짜를 맞고 간 사실. 그리고 1년 뒤 1950년 봄에 다시 찾아와서 허락을 받는 과정. 그리고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여 모택동의 조언을 구하였고 모택동이 내부 문제이므로 즉 내전이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비화가 생생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후르시초프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후르시초프는 다른 점에서도 고맙지만 스탈린 격하를 주도해가지고 그나마 공산주의 세계에서 피의 숙청을 어느 정도 줄인 사람이죠. 이 스탈린 별장 만찬에서 김일성을 불러놓고 소련 지도부가 축배를 들면서 김일성을 격려해 준 장면은 이거는 내전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전. 문재인 씨가 말하는 내전이면은 왜 스탈린이 이렇게 김일성을 격려합니까? 바로 스탈린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남침하도록 한 그야말로 국제전이죠. 국제전은 누가 시작을 했느냐? 유엔이 시작한 게 아니고 뭡니까? 김일성이가 스탈린 끌어들이고 모택동 끌어들임으로써 국제적 남침을 한 겁니다. 국제전적 남침을 한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위대성은 남침이 있자마자 그날 바로 이 뒤에는 소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꺼야 한다라고 결단한 거죠. 내전으로 속이려고 했지만은 트루만도 이승만도 유엔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만 속은 겁니까? 아니면 속기로 작심한 겁니까? 이 스탈린이 세계 전체를 내다보는 대전략에서 김일성을 도구로 쓴 겁니다. 후르시초프는 회고록에서 김일성의 장담과는 달리 북한군이 진격하는데도 이승만이 타도되지 않는 데 대해서 소련이 크게 실망했다고 썼습니다. 김일성은 첫 총성이 나는 직후에 이승만 일당이 좌익봉기로 무너질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장담을 했는데 서울이 점령된 다음에도 좌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르시초프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당 조직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전을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이었다고 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남침 직후 이승만이 타도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의 책임 회피용 내전적 작전 개념은 무너지고 정확하게 본 대로 이건 침략전쟁이다. 침략전쟁이니까 유엔이 개입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문재인식으로 그 6.25를 내전으로 보았다면은, 만약 미국 사람들이 그걸 내전으로 보았다면은 유엔군 안 보냅니다. 미군 안 보냅니다. 미국의 작전 개념에는 내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작전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이 속지 않았죠. 김일성은 내전이라고 위장하려고 했지만은 트루만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왜 70년이 지나서 그런 소리 합니까? 속은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속기로 작심한 겁니까? 이 한미동맹이 없었던 시기에 이승만 정권이 소련, 북한, 중공이 합세한 1대3의 압도적 기습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한국인의 결사항전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6.25 때, 6.25의 교훈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결사항전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불리한 상황에서 국군은 그때 후퇴는 할망정 소부대 단위의 항복은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돌멩이와 막대기로도 싸우겠다 하는 총력전의 의지를 확실히 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국군, 국민이 일치 단결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의 카리스마, 자유를 맛본 한국인의 반공정신, 그리고 공산주의를 체험한 탈북자들, 월남자들이죠. 월남자들이 내려와가지고 한국인의 반공의식을 일깨우고 좌익을 약화시킨 것, 그리고 군장교단의 공산당에 대한 증오심,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 2년 전에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을 계기로 군내로 침투한 남로당 조직을 수사를 통해서 일소한 것,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오산에서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하는 게 6.25 남침 열흘 뒤입니다. 그 7월 5일까지 10일간 한국인은 소련, 중국, 북한 등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 제국과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는 고구려의 수와 당에 대한 싸움, 신라의 대당 결전, 몽골 침략에 대한 고려의 저항, 세계 최강의 육군인 일본군의 조선 점령을 막은 조선 수군과 의병의 분투와 함께 우리 민족사의 5대 결전으로 기록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사에 남을 이런 위대한 항전을 우리끼리 싸운 내전으로 비하해가지고 민족 반역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한국인으로부터는 애국심과 자부심의 근거를 빼앗아 갔습니다. 젊었을 때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 월남전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써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헬브스탐 기자인데 이분이 12년 전 교통사고로 죽기 전에 가장 추운 겨울이란 The Coldest Winter란 책을 썼습니다. 이게 사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월남전은 비판적으로 봤지만 한국전에 대해서는 자유세계가 공산 침략에 맞선 점에서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을 구한 것 이상의 대성공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으로 성장한 한국군 장교단이 정권을 잡은 뒤 경제발전까지 성공시킨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유세계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선택한 것은 내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내전으로 봤다면 미군을 안 보낸다니까요. 내전으로. 침략전쟁으로 보고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세 악당의 침략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군을 보내서 5만 4천 명이 죽고 10여만 명이 다치는 그런 희생을 감수했다 이겁니다. 이걸 내전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사람들 얼굴에 침 뱉깁니다. 문재인식 문법에 의하면 우리끼리 싸우는데 왜 미군이 왔느냐? 그래서 통일 안 된 거 아니냐? 적화 통일이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헬브스탐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미국과 서구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 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침략 전쟁이었다. 이는 서구가 히틀러의 침략을 막지 못하여 2차 대전으로 이어진 점을 상기시켰다. 중국, 소련, 북한에는 이게 놀라운 관점이었다. 그들은 남침이 한국인들 사이의 결판이 나지 않은 내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서 거대한 착각이 일어났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미군이 참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건 우리끼리 싸우는 거다. 국공내전에 미군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인끼리 서로 싸우는데 왜 미군이 참전하겠느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내전적 발상입니다. 그러나 트루만은 전쟁이 나자마자 요거는 스탈린이 조종한 침략 전쟁이다 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전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유엔군이 왔는데 문재인은 지금도 이 전쟁을 내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끔찍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씨의 이 내전적 발상은 6.25는 내전이라는 발상은 이적형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적을. 북한군의 남침 직후에 국군이 무너지고 이승만이 해외 망명이라도 했다면은 아마 김일성은 내전이 끝났다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초전에서 버티어 내므로써 내전으로 위장한 침략 전쟁의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유엔군의 파병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유엔군이 파병한 그 논리적 근거는 침략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전이 아니고 침략 전쟁이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아직도 그게 침략전이 아니고 내전이고 내전에 괜히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국제전으로 확대됐다. 이런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으로 6.25를 해석하니까 6.25 70주는 제대로 기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피력한 내전이 확대되어 국제전으로 간 것이 한국전이라는 시각은 이미 교과서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교과서를 뜯어고치려고 했는데 문재인 씨가 집권하자마자 맨 처음 한 게 좀 뜯어고친 교과서를 폐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급 사관으로 써진 이들 교과서는 6.25 직전에 38도선에서 잦은 충돌이 일어났고 그게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논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전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6.25 때 38도선에서 일어난 그런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면 남침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가 합작한 것이고 그냥 휴전선에 있었던 국소적인 소규모 전투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아무 관계 없는 걸 딱 연결시켜가지고 내전으로 몰고 가려는 게 이 교과서입니다. 한 교과서는 북한군의 불법 개입까지도 중공군입니다. 중공군의 불법 개입을 중공군 참전이라고 쓰고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했다고 썼습니다. 감행이라는 게 뭡니까? 용감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6.25 남침을 감행했다고요? 북한군이 아니면 이런 용어를 어떻게, 근데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이겁니다. 심지어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회담 자체가 결렬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이승만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한미동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는 걸 다 까먹고 이승만이 왜 그렇게 미국을 괴롭혔느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여름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은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6.25를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6.25는 김일성 남침의 산물이지 어떻게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입니까? 세계적 냉전 구조라는 게 전쟁을 결정합니까? 세계적 냉전 구조만 있으면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겠네요. 그래야 했습니까? 월남전, 한국전 정도죠. 세계적 냉전 구조를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 김일성을 싹 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남쪽으로 왔느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렇다면은 자유 찾는 거하고는 별 관계 없이 북한의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피하자 해서 남쪽으로 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요 정도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내전으로 보는 사람은 김일성의 남침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6.25를 내전으로 위장해가지고 남침을 했지만은 트루만이나 서구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속지 않았다. 이승만은 물론이고 속지 않았다. 그래서 침략전으로 규정하고, 즉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의 기치하에서 파병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막았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역사관은 6.25는 내전인데 괜히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다 해가지고 김일성의 남침을 덮어주고 유엔의 우리를 구한 잊지 못할 이 고마운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런 역사 조작을 하느냐? 그 수수께끼는 일단 화두로 던지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